안녕하십니까, 정용래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서 세상의 변화도 두려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우리 집은 참 우리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행복의 요람이었지만은 역사 속에서 옛날 반란군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밤이면 소란스럽게 우리 집을 찾아들기도 했고, 또 인민군들이 본부가 되기도 했고, 인민군들이 떠나면 국군이 쳐들어오면 국군 본부가 되기도 해서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집은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좀 크고 방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내어줄 수밖에 없는 반란군들의 출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6.25 나기 전에 그 공산당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반란군이 되어서 산속에서 집결해 있다가 6.25 때 이 공산 합작을 해서 6.25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밤이면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은 온 동네 개가 왕왕 짖으면 그때 반란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6.25 이전입니다. 그러면은 온 동네 개가 같이 짖고 이 반란군들이 몇 명이 오면은 신발을 신은 채 그냥 그대로 방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은 산속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먹을 것에 굶주렸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는 여기 보면은 좀 지저분합니다만은 이 곡식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실 같은 곡식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가 곡식이 차곡차곡 생겼는데 동네 사람을 이렇게 등짐을 지어서 그 백운산으로 이 사람들이 따라가서 새벽이면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참 매일은 아니지만은 어느 때 언제 반란군들이 들여닥칠 모르는, 그러니까 항상 밤이면 오두막을 끌고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반란군들이 수시로 이런 어려움을 했었어요. 우리 집도 겪고 그 속에 사는 우리도 겪었는데 우리는 이제 피란을 섬으로 잠깐 간 적이 있어요. 남쪽이기 때문에 별 피란은 안 갔는데 이제 인민군들이 오고 이럴 때는 섬으로 좀 피란을 갔었어요. 책보는 나의 보물 1호. 근데 그때 당시 우리들이 그 책보는 이렇게 허리에다가 이렇게 메고 학교를 다녔어요. 예, 이렇게 메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제 반란군들 소리 이렇게 왔다고 개가 막 짖고 이러면 저는 그냥 그 캄캄한 불을 켜지 않는 그 방에서 이걸 더듬어 갖고 책보만 딱 허리에 매면 반란군 오든 안 오든 전혀 걱정이 없어요. 가장 이 책보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보는 보물, 나의 보물 1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책보는 저를 안심을 시켜주고 이 책을 잃으면 안 된다는 그 어린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이제 해년회마당 우리 시골에서는 운동회가 있었어요. 근데 운동회 때 저희 학교에서는 그때 교과가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 공군을 갖다 나오셨어요. 근데 저희들한테 공군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응원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탁 행진을 하면서 보아라 푸른 하늘 날개 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모르고 행진을 하면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5학년 때부터 달리기 선수, 전교 선수라서 맨날 1등을 해서 이제 학용품을 많이 타와서 내놓고 썼고, 또 이웃 학교 새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새 학교, 내 학교가. 그래서 거기서 달리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스타트였어요.
이게 하니 가슴이 굉장히 조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우리 면민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승을 하면 막 이 깽바리를 두드리면서 거기 십리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의 어떤 그 체력 단련도 되겠지만은 모든 면민들이 즐기는 그런 운동회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이제 아래채, 위채, 저희 집을 설명하자면 두 채는 이제 기와집이었어요. 그리고 옆채는 초가집이고 아래채 화장실하고 이제 그 대문하고 있는 거기도 초가가 이제 화장실이었고 그래서 여기 큰 방에는 큰 방, 가운데 방, 갓방이 있는데 이제 모든 식구들이 거의 큰 방, 또 저희들은 이제 초등학교만 제가 이제 고향에서 있고 중학교 때부터는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면 가운데 방, 예를 들면 또 갓방은 우리 오빠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빠가 혼자기 때문에 내 동생 47에 난 내 동생 오빠는 37에 난 오빠기 때문에 졸업하자마자 빡빡 깎은 머리로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올케언니가 이 오빠 방이었어요. 갓방은. 그래서 뭐랄까 그냥 편안한 부모님 사랑 속에서 편안한 가족들과 살았는데 식구들이 나무 식구 우리 식구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아유 나는 좀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좀 마음속에 있었어요. 항상 마비에 앉아서 상을 놓으면 쭉 일렬로 그냥 상이 이렇게 낮아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참 즐거운 그런 시절이라서 후회가 없다 그럴까? 네, 그래서 제가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참 그 감사한 것을 표현을 못했어요. 예를 들면은 월급을 타서 부모님한테 좀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려도 되는지 알고 저 혼자 여행 가고 책 사고 다 쓴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죄스러운지 마음이 좀 미어져요. 그래도 부모님은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그래서 얼마나 철이 없었으면 그래서 행복하게 자라는 건 좋은데 철이 너무 없다고 그럴까. 그래서 좀 너무 죄송한 마음이 지금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은 참 뭐랄까 행복한 생활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게 하나의 주춧돌이 되고 밑바탕이 돼서 어떤 것이 닥쳐와도 제가 불평하지 않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하면 되는 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잘한다고 칭찬을 했기 때문에 항상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잘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 뭐든지 하면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칭찬하듯이 이런 마음이 제 속에는 항상 남아 있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모님한테 감사한 생각이 있대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43살에 낳고 95세 돌아가셨어요. 예, 아버지는 64살에 돌아가셨어요. 결혼하기 한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31년을 더 살아 계신 거예요. 내가 막내딸이셨나요? 네, 제가 5째 딸이고요. 제 동생 남자애가 막내 동생 남자애가 있어요. 47에 낳고 저는 43살에 낳았어요. 몇 남 몇 여셔요 총? 예, 2남 5녀. 2남 5녀 중에 내가 오녀예요. 딸로서는 막내딸이네요. 네네. 그래서 귀여움도 이렇게 받고. 저희 아버지 방이 이제 따로 있거든요, 아래채에. 그런데 저희가 학교 갔다가 오면은 아버지가 항상 다리가 저기 신경통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그러셔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다리를 주물러 부르면 가면은 오늘 배운 것을 아버지가 물어보세요. 오늘은 무엇을 배웠니?
그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 설명을 열심히 들었어야 해요. 아버지는 학문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라 옛날 절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큰아버지가 양자를 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장자의 역할을 하시는데 식구는 많고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가 큰아들 노릇을 이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그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국회의원도 되시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제 일꾼들이 다 지지만은 총 지휘를 원두 지휘를 하는데 이제 아버지 이렇게 사고방식 항상 책을 보면서 역사책 그래 우리 4학년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항상 가끔 오셔갖고 이 역사관계 얘기를 묻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 4학년 선생님이 나중에 진주 어느 대학교 교수가 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농사를 짓고 명틀 또 이 저기 물레방앗간 또 집 안에서는 또 이 기계로 갖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버지가 참 계획을 세워갖고 이렇게 해서 그 6.25 동란이라든지 필요한 생활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 자체를 전혀 모르게끔 아버지가 그렇게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들을 이렇게 항상 쉽게 말하면 공부해라 소리 하지 않고 이렇게 암암리에 우리한테 이렇게 참 공부를 하게끔 해주시고 제가 발령이 나면은 언제든지 아버지께서 동행해서 참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이제 밥을 옛날엔 잘 안 먹었을 때는 이렇게 보약 같은 걸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참 먹으라고 이렇게 주신데 저는 그것이 먹기 싫어서 화장실에다가 아버지가 오신다면 화장실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런 그 참 잘못도 제가 그때 저질렀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묵묵히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참 그것을 참으시면서 그래 부모 사랑이 어떤 건가 부모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제가 이제 살면서 제가 막내라서 우리 며느리들하고 자식들 얻을 때 내가 어떻게 아랫사람을 대해야 될지 그걸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해야 되겠다 그것을 이제 제가 느끼고 이제 우리 며느리들아 이럴 때는 저는 일절 그 싫은 말은 안 하죠.